이제 3시가 된 것 같은데 시작해 볼까요? 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얼굴을 끄겠습니다. 자꾸 거꾸로 나와가지고. 얼굴이 거꾸로 나오면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전북건축문화재 행사 일환으로 전북건축가회 전북건축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전북건축가회가 올해 들어서 무슨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한국건축가협회에서도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그 이사회 2번 했습니다. 6월인가 한번 하고 지난주에 한번 해서 거의 거기도 마비 상태에 있는데, 전국 단위로 제일 큰 행사가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인데 올해는 원래 이제 저기 창원에서, 경상남도 창원에서 주최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 10월 달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뭐 전혀 그런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거기도 다 취소가 돼서 지난주에 이사회 때 보고 들은 걸로는 이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전부 그 기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역에서도 건축 작품 3개 뭐 이렇게 내가지고 지역 건축가들 전시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간에 했던 행사들을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링크가 나오게 되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온라인 링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포럼을 이렇게 기획하게 된 거는 뭐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학회 송석기 회장님하고 또 우리 총무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학회 행사와 같이 묶어서 그 가협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주제를 뭘로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역시 그때 도시재생이 요즘에 뭐 활발하니까 그런 쪽에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반영선 센터장님을 좀 초대를 해서 발표를 듣고, 또 우리 지역의 건축사무소로 또 도시재생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라인건축의 김남중 소장님을 토론자로, 또 전북연구원의 이성재 박사님을 토론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반 센터장님 발표를 듣고 2분 토론하고, 또 이렇게 접속된 분들의 뭐 질의응답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반영선 센터장님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틀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반영선입니다. 먼저 우리 전북 건축가회 건축 포럼 축하드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안 받고 싶은데 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에서 또 훌륭하신 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전라북도에 와서 도시재생 사업 조금 추진하면서 또 이렇게 정리하게 된 내용들 함께 공유 드리고 또 좋은 의견들 이렇게 잘 귀담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달부터 근무해서 이제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사실 전라북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깊이 알지는 못하고 도시재생 사업 한 지는 한 2013년부터 정도 하고 있어서 조금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라북도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창원 교수님 말씀하신 건축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1인으로 책임을 통감하고요. 어릴 적에 건축가협회 잠깐 활동하고 아직 정회원으로 등록하지 못했는데 조속한 시일 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라북도 도시재생 사업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보다는 가능하면 전라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제 PT가 잘 보이시는지 확인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보다는 간략한 그 배경이라든가 뭐 추진 절차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의 쇠퇴도가 심각한 지역, 즉 인구 감소나 사업 채수 감소, 그리고 건축물의 노후도 이게 쇠퇴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 국가가 마중물 성격의 재정 보조를 통해서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또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 절차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기초지자체나 시군 단위의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또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이런 법정 계획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략계획에서 수립된 활성화 지역 내에 단위 사업을 결정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가 한 20여 개의 이 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 놓았는데 현재 원도심이라든가 천마중길 같이 한 4개의 지역에 대해서 공모 선정으로 인한 활성화 계획이 승인 고시되어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 활성화 지역은 4개 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런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 전라북도의 이 전략계획 수립과 활성화계획 수립 내용을 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전원을 했습니다. 일단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 모두 다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100%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지자체 그 수립 그 비율을 보면 한 161개소 중에서 156개소 한 96% 정도가 전략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요. 뭐 이렇게 100% 수립한 지자체도 뭐 몇 개 안 되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이렇게 100%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99개소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대상지인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수로 보시면 뭐 전주시가 한 20여 개 활성화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완주가 뒤를 이어서 한 13개 활성화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최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장수군이 2개, 장수읍과 장계면 2개소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고 승인 고시된 지역은 25개소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활성화 계획을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99개소를 수립을 해놓고 그중에 25개소를 제외한 74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여타의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립 지역 74개소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만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요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한번 보시면요. 세부 사업,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총 30개의 사업이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계략 사업비입니다만 한 4,46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사업 유형 그리고 또 3개의 그 별도의 유형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별 유형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개소수를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중심시가 지형이 8개소로 가장 많고요. 일반 근린형이 7개소, 주거지 지원형이 3개소,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 3개소,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총괄사업관리자형이 익산 시청사 중심의 남중동이 선정이 되어서 1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인정사업으로 부안, 군산, 전주, 임실, 오수가 지정이 되어서 5개소가 예정이 있습니다. 전북형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사례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해까지도 그렇고 상당히 뉴딜 사업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기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적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추가로 전라북도 도비로 지원하는 순수 도비와 시설재 매칭 비용으로 지원하는 전라북도형 사업이 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향을 몰라서 계속 거꾸로 눌러드리고 죄송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이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진 체계의 복잡함에 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의 추진 체계는 도시재생 전담 조직, 즉 행정의 전담 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칭하는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행정 내에서의 행정협의회, 그리고 주민참여의 단체를 얘기하는 주민협의체, 그리고 전체 사업의 이해관계자가 총 망라된 사업추진협의체, 그리고 행정협의체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관주도 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이제 공공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여러 추진 체계 사이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이제 저희가 퍼실리테이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만큼 갈등의 소지도 많고 추진 주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을 이제까지의 과거 행정이 민원으로만 대해 오다가 이런 이제 주민과 함께 사업을 해야 되는 행정 그리고 행정의 집행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양극단의 주체들이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의 단일 사업에서 부서 칸막이를 낮춘 지역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개발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협의체를 작동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제시드린 사례는 익산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그리고 남원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예시를 좀 첨부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19년도까지 21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분석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 건축가협회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2가지 좀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활성화 계획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 개소수를 따져보니까 기반시설 관련 사업이 91개소, 1개 사업, 그리고 공간 조성 사업이 83개 사업으로 전체의 332개 사업 중에 과반이 넘는 비율을 2가지의 하드웨어 사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역량 강화 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수라든가 나중에 잠시 후에 보여드리는 사업 비율은 훨씬 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이나 공간 조성에 관한 관심들을 조금
하시는 우리 건축가협회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분석 내용도 비슷한 같은 취지에서의 내용인데요. 공간조성 사업 비용이 한 49% 정도에 달하는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로 따져보면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14% 정도로 상당히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대비해서 이렇게 공간조성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건데 이거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 사후 관리의 문제, 또 공간의 질에 조성하는 건축적인 질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북형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 3가지에 대해서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인 고시가 완료되지 않아서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사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뉴딜 사업은 LH 지원기구라든가 국토부에서 사업의 컨설팅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관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형 사업은 그런 컨설팅의 체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건축가 협회라든가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와 자문들을 요하는 기회도 많고 네, 또 그런 컨설팅을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어서 오늘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산의 소룡동 사례입니다. 소룡동 송석기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은 소룡동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에 위치한 주거지입니다. 오래된 주거지인데요. 소룡동 사업은 전북형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마중물 사업비 140억, 그리고 공기업 투자 사업비 4.8억, 민간 투자 8억, 그리고 지자체 사업 11.4억, 총 157억의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소룡동에 가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소도시의 주거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 오래된 30여 년 이상 된 연립주택들이 많아서 이런 연립주택들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기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요. 옆에 하단에 옆에 오른쪽 우측에 보시는 작은 사진들 보시면 상단에 있는 것이 국민연립이라는 이름의 연립주택입니다. 굉장히 노후도가 심각하고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구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시키고 여기에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주거지를 관통하는 길이 소로이기는 한데 보행자들도 굉장히 많고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소로를 정비하는 소롱길 만들기 사업,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혜주택 같은 것들처럼 이렇게 집합주택들이 모여져 있는 주거지역이 있는데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거 밀집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길을 조성하는 데 텃밭도 가꾸고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관관리 사업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총 12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수읍 사업입니다. 장수는 장수군의 장수읍과 장계면 2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장수읍으로 전북형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수읍은 마중물 사업비 140억이고요. 부처 연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74억, 그리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210억에 달해서 총 524억이 들어가는 장수읍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의 단위 사업에 29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 있고요.
군청 앞길 다들 잘 여건을 아실 것 같아서 군청 앞에 KT 건물이 이전하면서 남아있는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의 이제 대표 농산물을 직접하고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공유 경쟁 활성화 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가장 큰 앵커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작업 목욕탕이 굉장히 낡고 남녀 이렇게 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증설하고 보수하는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뭐 장수 시장 활성화 사업, 그리고 테마거리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장수읍은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이 사업지 내에 4개의 자연 마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4개의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그 마을의 주민들이 어떻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로 화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사실상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임실군 성가리 사업입니다. 임실 성가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임실 테마파크가 지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실 내부로 성가리 쪽으로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못하는 것들을 착안해서 이 성가리를 조금 관광 특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요. 군단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상당히 가로라든가 주변에 빈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자연 마을의 경관이라든가 주변의 경관, 그리고 백로 서식지 같은 이런 자연 자원들은 상당히 풍부하고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임실 양곡상해라고 오래된 양곡 공장이 있고, 이 양곡 창고가 새로 냉동 창고로 조성이 되면서 버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오래된 양곡 창고 5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 동을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서 거점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 참여를 하셔서 지역의 건축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계시는 국내의 건축가분들 모시고 이런 성가리 포럼이라고 이 양곡창고를 건축적으로 거점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듣는 시간을 또 유의미하게 가졌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과 이런 참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북형 사업의 3개 사업들은 조금 더 많은 지역의 전문가분들의 참여를 도모한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해서 오늘 사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 내부적인 논의도 거쳐서 전라북도의 도시재생이 현재 활성화계획과 전략계획을 중심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며, 또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과제에는 계획 내용에 대한 과제로 3가지를 좀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비전과 목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좀 이렇게 잘 연계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연계성을 좀 마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과제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 전체 차원에서야 활성화 지역의 기능이나 역할이 고려된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올해 내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에서 지역으로 지정된 중에서 활성화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과제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건이라든가 정책상의 과제 3가지를 저희가 도출을 했는데요.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의 밸런스에 대해서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의 비중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사업은 훨씬 더 많은 기간 공을 들여야 되고, 시기적으로도 하드웨어 사업보다 훨씬 더 먼저 출발을 해서 진행을 해야 그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고 준비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적인 밸런스의 유지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활성화 계획에 대한 광역적인 연대 체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군산이 상당히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을 뭐 중복해서 또 인접 지역에서 또 마련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런 그런 성과들이 잘 나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 내에서, 전라북도 내에서의 만들어진 도시재생 성과들이 광역 연대 체계 안에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야 되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과제로 도출을 했고, 정책상의 과제 마지막으로는 농촌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요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 추진 관리상의 과제 3가지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에 사전 준비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활성화 지역에 대한 사후 사업 관리, 사후의 관리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활동가라든가 코디네이터 같은 전문 인력의 관리 대책들도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사전 단계, 실행 단계, 사후 단계 3가지로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요. 전북형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청년 참여 사업, 그리고 전북형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분야별 광역 연계 체계, 그리고 전문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컨설팅 지원, 그리고 마을관리 회사 CRC라고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CRC 사업의 육성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비중이라든가 우선 시급성 이런 것들을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도내 관계자, 뭐 공무원이라든가 기초 현장센터 전문가분들에게 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의견을 여쭙고 저희가 종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종합 의견으로 주요 과제에 대한 종합 의견을 여쭙더니 제일 많은 의견을 주셨던 것은 추진 관리상의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에 준비 과정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 이후의 관리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성과 제고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함께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것은 전북형 사업이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딜 사업에만 이런 재정 지원을 의존하기에는 사실상의 적체도 굉장히 심각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서도 규모를 좀 중소규모로 작게 하더라도 전라북도 내에 그런 전북형의 도시재생 사업 지원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컨설팅 지원들이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적 제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재생 사업이 국가의 사업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의 소규모 재생 사업, 인정 사업, 셋들 사업, 그리고 뉴딜 사업 이런 국가 사업, 그리고 전북형 사업, 그리고 전북형의 이런 사업, 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 이렇게 3가지의 체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체계를 제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원 체계 기간별로 좀 대안을 좀 저희 나름의 마련의 대안을 의견을 드리면 사전 준비 기간 안에 국토부는 현재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든가 뭐 셋들 사업이라든가 또 점단위의 인정 사업 같은 이제 작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전라북도 내에서도 소규모 재생 사업을 별도 지원한다거나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청년 참여 사업 같은 것들 이런 사업들이 도내에서 좀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도시재생 사업 기간 내에도 뉴딜 사업이라든가 관련 부처 연계 사업 이런 것들이 다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북형 사업으로 뉴딜 사업에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도 의견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역량 강화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컨설팅 지원 사업 같은 것들 그리고 광역적인 연대체계 구축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관리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현장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기업, 뭐 CRC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장 지원 센터라든가 공동체 지원 센터로 이관되는 관리 체계의 구축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책적 제안에 가름하고자 하고 오늘 저희 작은 발표로 이것으로 네,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뭐 원론부터 강론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걸 포함해서 평소에 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라인 건축의 김남중 소장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리를 좀 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예, 나인건축의 김남중 건축사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 10년 전부터 도시재생연구소를 사무소 내에 개설해서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있었고요. 또 제가 또 그쪽에 또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반 센테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너무 상세하고 또 이렇게 잘 분석된 자료인 것 같아요. 뭐 저는 건축가니까 다른 도시계획적인 것보다는 전략계획 중에 활성화 계획 분석을 해놓은 거 보니까 기반 시설과 공간 조성에 대한 퍼센트율이 50%가 넘어요. 특히 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211개 중에 83개, 또 사업비로 따져보면 49%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재생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조성에 관련된 것은 특히 또 우리 건축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도시계 재생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해주는 뉴딜 사업에 따른 정책의 국가 예산, 그걸 가지고 지방앱이 일부 좀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인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저는 전북형 그런 사업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의 별도로 예산과 계획이 이게 크게 뭐 몇백억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 단위 사업인 소규모 사업들을 조그만하게 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리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업도 빨리 해서 빨리 종결이 되고 그다음에 성과도 좋아지기 때문에 점 단위 사업을 대규모 사업보다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군산 소룡동이니 장순이 이런 데는 굉장히 큰 사업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큰 사업보다는 마을별 조그마한 점 단위 사업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건축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과도 좋고 효과도 더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추진되고 나서 그 관리가 잘못되고 시설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텅 비어 있어요. 몇백억을 쏟아붓었는데 시설이 쉬고 있는 시설을 좀 안타까운 시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고 그 주인들이 나중에 관리까지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코디네이터를 뭐 선정해 놓다는가 아니면 CRC 같은 어떤 전문 그런 센터에서 이렇게 인력을 리더를 하나 정도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또 뭐 일부 좋은 영주 같은 데는 좋은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이렇게 추진되고 난 뒤에 이용도가 좋아지고 활용도가 좋아지는 그런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다. 계획은 굉장히 거창한데
관리가 잘못돼서 좀 그러돼가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간 사업 중에 우리 건축가들이 열심히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소규모 점단위 사업들이 전목형 사업으로 해서 좀 이렇게 금액도 적고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혹시 반 센터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먼저 매듭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점단위 사업에 대한 인식을 국토부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거대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성과가 상당히 좀 요원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신규 사업 유형으로 총괄사업관리자, 그리고 혁신지구와 더불어서 인정사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 인정사업이 이제 점단위 거점 시설을 통해서 작은 지역 안에 파급할 수 있는 그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사업이어서요. 인정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인정 사업들을 발굴하기를 모델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전문가들께서도 이런 인정 사업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인정 사업이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센터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저희 건축사들이 그 도시재생 사업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돈벌이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되니까 참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가를 좀 올려주시거나 좀 해서 이렇게 좀 재미가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우리 정책을 하시고 하는 우리 센터장님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네. 나머지는 제 번호 바뀌어서, 네. 그러십니까?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그 방향은 우리 반 센터장님이 좀 노력하시고요. 네. 그 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비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이 관해서 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그런 모임 있을 때마다 좀 강조를 해서 우리 통업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전북연구원의 이성재 박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연구원의 이성재입니다. 잘 자기소개 들리시나요? 간단히 해주시고 발표해 주세요. 네, 전북연구원 이성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교수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는 도출형기관으로서 산업경제부터 해서 도시계획, 농업농촌, 문화관광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집단인데요.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솔직히 놀랐어요. 저희 전라북도가 최근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조금 허덕인다. 좀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정확히 진단과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전라북도 앞으로 잘 되겠구나. 일단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미에 말씀해 주신 3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공동체 활성화하고 소규모 사업,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 하는 여러 유사한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민선 자치가 시작된 이후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의 공모 사업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 비슷해요. 그 중에 공통적인 분모 하나가 바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사람이라는 거죠. 공동체 활성화나 사후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문화부에서 하는 소규모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업들 되게 많거든요. 한 50여 개가 됩니다. 저는
제가 시군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걸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문화부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서는 완전히 칸막이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문화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타 부처에서 하는 공동체 사업들을 저는 리스트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군에 뿌려주고 시군이 나중에 용역을 할 때도 그 용역사에서 참고해서 이런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야 사업 추진 전 단계부터 해서 사업 과정, 사업 관리까지 매끄럽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산촌 생태마을을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에 55개가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를 돌아보니까 잘 되는 마을과 못 되는 마을이 분명히 나눠집니다. 간단합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됐거나 이거를 끌고 갈 사람이 분명하게 있거나. 근데 대부분 끌고 갈 사람이 분명하게 있는 데는 이 사업 끝나고 또 다른 사업을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 단위로 추진되니까 이걸 한 3개 가져오면 10년이 돌아갑니다. 한 10년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이 결속력이 강화되고 아, 정부의 공모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민들이 알더라고요. 이제 스스로 합니다. 저는 이거를 키워줘야 된다고 봐요. 도시재생 사업 하나 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중물 역할밖에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사업도 지어놓고 뭐 건물도 지어놓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장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5천도 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답은 유동인구라는 거죠. 인근에 있는 전주라든지 타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런 유동인구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이 시설 지어놓고 주민들의 행복 공동체, 주민들의 복지, 삶의 질 증진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인구 2만 5천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어떻게 그 도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절대 인구가 부족하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체류 인구, 유동 인구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유동 인구를 데려올 수 있는 활력화시킬 수 있는 도시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내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외부의 자본과 사람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좀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좀 비슷합니다. 농식품부하고 국토부하고 뭐 자체가 경쟁한다고는 얘기는 않겠지만 저희 같은 연구원 제3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유사해요. 왜냐하면 완주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 농식품부 사업,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갔어요. 이게 150억이거든요. 근데 여의치 않으니까 도시재생으로 턴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사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중심지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시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춘추 전국시대니까 이 사업을 할까 이 사업을 할까 이 부처가 할까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게 이득일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규모 점적인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 활성화가 예전에 그 소도읍 사업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발전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왔는데 이 사업이 담당자가 시군 공무원이 150이나 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줄여달라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머리를 써서 40억짜리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도읍이나 거점 면의 중심지 사업 말고 나머지 3계층, 4계층, 5계층에 해당되는 면을 중심으로 해서 40억짜리에서 기초생활 거점으로 해서 사업을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농식품부는 이원화해서 사업을 갑니다. 물론 이제 지방분권에 따라서 농촌 협약이 돌아가지고 이걸 한 번에 같이 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어떤 농식품부의 정책 모델도 국토부가 좀 따라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계속 누군가는 제3자 입장에서 건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도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각 실국의 사업들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전라북도청의 건설교통국에서 실제 시행하는 그 사업의 건축물보다 농축산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건축물이 훨씬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건물들, 건축사나 건축가분들이 참여해서 농촌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을 끌고 가야 되는데 참여할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건설국에서는 그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농수산국이, 농축수산식품국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에 건의를 해서 작년에 이제 총괄 건축가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건축에 종사하신 모든 분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이 농촌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의 건축물들은 농수산국이 훨씬 많아요. 그쪽 구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건물 하나하나가 지어지면 보통 30년, 50년은 갑니다. 이 건물들이 하나하나 지어질 때 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좀 디자인이 좀 농촌스럽지 않고 좀 전라북도의 경관에 좀 부합하게끔 이렇게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수가가 안 맞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안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수가는 많이 참여를 해보니까 그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센터장님께서 단가를 책정해서 금액을 자문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시군이나 용역사에서 줍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국에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참 전면적잖아요. 한 번만 성과를 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내주시면 아, 건축가분들이 건축사분들이 이렇게 역량 있고 잘 자문을 해주신구나. 한두 번만 이게 확산이 되면은 성과를 내면은 분명히 저는 이 수가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이나 사후나 이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부처 사업들을 잘 연계할 수 있게끔 우리 센터라든지 도에서 좀 정리를 해서 시군이나 영역사에 좀 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램이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외부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좀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총괄 건축과 제도뿐만 아니라 저희 이쪽 건축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촌 지역의 그 건축물들이 잘 좀 경관과 조화가 이루는 건축물이 하나하나씩 좀 들어설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연구원에 조용히 계신 줄 알았더니 우리 전라북도 돌아가는 거 잘 알고 계시고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혹시 반 센터장님 코멘트 할 게 있으면 잠깐 해주시고요. 아, 네.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부탁드려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성재 박사님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정책들을 좀 실효를 거두려면 또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도 필요하고, 예, 이런 연구원 단위에서의 그 과제가 또 이제 지속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좀 도움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 부처 협업 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72개의 부처 연계 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걸 저희 센터에서 일일이 다시 다 분석하고 링크를 걸고 해서 저희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공모 시기별로 필요한 링크들을 다 게시를 해 놓았으니까 혹시라도 지역에 관계하고 계시는 전문가님들 계시면 그렇게 잘 이용해 주십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듣고 계시지만 그 사협회 사무국장님도 방금 토론된 내용 같은 거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건축사들한테도 좀 자료를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공식적인 그런 발표와 토론은 끝났는데요.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후 관리 문제거든요. 사후 관리라고 할 수도 있고 사후 평가 다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는데 좀 우리나라가 아직 좀 이렇게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뒤돌아볼 시간들을 못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의 사례를 좀 보니까 이렇게 무슨 국가 사업이 하나 진행되면 그 비용의 한 20%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초기 단계부터 어떤 성과를 냈고 어디까지 왔나 이걸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다음 사업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감점을 주거나 이런 평가를 정말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참여자들이 대충 하는 그런 버릇들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저는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다른 데서도 그 사후 평가할 그런 비용을 좀 반드시 책정을 해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 중에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차 속에 계실 것 같은데 이태원 소장님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한 말씀 하세요.
보다가 주무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이지수 교수님도 한 말씀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센터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이게 바로 못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서 어디 커피숍의 한쪽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되게 굉장히 좋은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저도 지금 그 도시재생 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대학 군산 재작년에 이제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규모 사업들 중에서도 또 특히나 이제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 주민 참여형인데 이 주민 참여가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세 번째 3년 차 때 도시재생대학을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그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참여하는 사람만 하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을 아는 분만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시는 주민들은 그 좀 신뢰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건넘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설프게 알면서 이게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돈을 준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우리 동네에 뭔가 더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을 자발적인 참여가 더 많이 이끌어져야 되는데, 그런 그 주민 참여형의 도시재생 대학뿐만이 아니고 주민 참여형의 어떤 다른 작은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좀 많아져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형 사업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 조금 시 단위뿐만이 아니고 군 단위, 면 단위 이런 작은 지역에서도 좀 주민 참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참여형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뭐 도심 시가제형이라든지 경제기반형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들은 사실은 주민 참여나 이런 부분이 깊숙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들이 좀 많아지면은 작은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사실은 주민들의 심적인 부분이 더 많이 감성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아져야지 더 좋은 사업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연계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이태원 소장님한테 좀 한 말씀 부탁드렸더니 기기 접속 이런 것이 조금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송상원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실래요? 제가 뭐 이쪽 분야는 잘 모르는데 사실 농식품부 그 농촌마을 살리기 이런 것도 좀 가서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좀 봤는데 아까 이성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건축과는 참여를 못 하는데 지적토목과의 신정민 교수님이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걸 보고 저희 과도 좀 여력 있으면 한번 이거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 이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고 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뭐 한 5, 6분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김영원 교수님도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말고 한 말씀 하세요. 네, 저는 아직 건축가협회 정식 회원이 아니라서 저한테 안 시키시길 바랬는데 저번에 반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임시월 성가리 그때 포럼에 참여를 했을 때
뭐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어쨌든 뭐 도시재생이든 아니 지역재생이든 그 지역을 예전부터 그 지역을 알아오고 그 지역을 살아온 사람이 결국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의견 수렴이라든지 지역 그 참여하는 의견 수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라고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의견에서는 또 저 반대되는 의견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런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공통의 이익 쪽으로 지역 재생이라든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갈 가능성이 많으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거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반 소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라도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 네, 반 소장님 의견. 네, 그 의견 수렴 절차가 이제 이게 주민 주도라는 이야기들이 확산이 되면서 아까 이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지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주민 주도, 주민 참여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실제로 과거에는 참여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뭐 이래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굉장히 큰 권력화가 되어가는 게 훨씬 더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에 더 큰 걸림돌이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센터장을 하기 전에는 현장의 코디네이터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현장의 상황이나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의견 수렴의 절차는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민 의견 수렴할 때의 의견들은 민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다수이고, 네. 근데 이런 민원들이 또 의미가 없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문제의 출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가요페 포럼에서 이런 걸 의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주민의 원재료로서의 의견들을 가공해주는, 좋은 사업으로 가공해주는 아이디어라든가 컨텐츠화라든가 이렇게 가공해주는 전문가 풀의 역할이 미드필더가 돼야 되고, 이 풀이 훨씬 더 계층이 활발하고 많아야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도 되고, 네, 가공도 되고, 또 성과도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풀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장에서 뛰는 저희 뭐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이런 분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될 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정말 이제 전문가들의 견지에서 봤을 때에 뭐 국내외 사례라든가 뭐 또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들, 이런 전문가의 참여들이 활발하게 교류가 어느 계층을 망라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의견 수렴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김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 현장에서의 답변에는 충분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종합적으로 이런 견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군산 그 구도심에 이름만 대면 알 뿐인데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역이 다 이렇게 망해가는데 이런 분들 의견 들어서 뭘 하냐. 오히려 외지 사람이 와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혁신을 해야 된다. 제가 좀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때는 그냥 예 하고 말았는데 그런 의견도 어느 정도는 좀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막 이렇게 옹야옹야 받들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후퇴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훈 교수님이 좀 끊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아주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성과가 있는 그런 포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반센터장님, 그리고 김남정 소장님, 이성지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나무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 전북 건축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